들을수록 지혜가 쌓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이의 책 한 그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신가요? 너무 바쁘고 분주하여 인생의 방향을 잊고 살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다산의 마지막 편지, 박석현 지음, 출판사 모모북스에서 출판해 주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정치적인 문제로 긴 시간 동안 유배지에 홀로 떨어져 가족들, 특히 자녀들을 만날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에 해줄 수 있는 것은 편지를 통해 삶의 지침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은 정약용 선생의 편지의 내용과 부합된 박석현 작가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들을 정리하여 만들게 된 따스함과 위로가 깃들어 있는 책입니다. 마치 박석현 작가께서 다산 정약용 선생을 초대하여 차를 마시면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현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대화를 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럼 두 분의 따뜻한 위로를 느껴볼 수 있도록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독서를 하려면 반드시 먼저 근본을 세워야 한다. 배움의 뜻을 두지 않았다면 진정한 독서를 할 수 없다. 배움의 뜻을 두려면 반드시 먼저 근본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답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정답이란 그리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답이란 것이 과연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은 답을 주진 않지만 힌트를 줍니다. 그 힌트를 통해 정답은 스스로 발견해야 합니다. 서삼독, 저자는 서삼독이라는 한마디를 가슴에 꼭 새기라고 합니다. 먼저 책의 문장을 읽으며 책을 만나고 그 문장을 이해하고 생각하며 책을 쓴 저자를 만나고 마지막으로 책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가는 나 자신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 세상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대한 사업가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등 현재 성공한 사람들에게서도 공동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말은 독서입니다. 군자가 책을 내어 세상에 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일이 아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가를 알아봐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만일 내 책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너희보다 나이가 많으면 아버지처럼 모시고 너희와 비슷한 연령이라면 형제처럼 지내도 좋다. 책을 읽는 것도 그러하거니와 글을 쓰는 것만큼 좋은 습관도 없습니다. 예부터 쓰는 것을 게을리했다면 어찌 우리가 지금 글을 알 수 있고 역사를 알 수 있겠으며 위대한 선조의 글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기록하지 않는 삶의 경험은 과거 속으로 매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책을 읽기만이 아니라 직접 한 줄이라도 매일 글을 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나에게도 역사가 될 것이지만 장차 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크나큰 삶의 유산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에 대해서 수없이
글과 편지로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직 경전이나 도덕 혹은 예술에 관해 질문조차 하지 않고 역사책에 관한 논의도 않으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마음속에 약간의 성의만 있다면 아무리 난리 속이라도 반드시 진보할 수 있는 법이다. 늘 궁금증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아는 게 많아질수록 궁금한 것이 늘어가는 법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얕은 정보인지 아니면 내가 이해하고 깨달은 진정한 알민지 구분해야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할수록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갈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늘 책을 가까이 하고 좋은 강의를 찾아서 듣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달빛이 밝으면 연못이 맑다가도 달빛이 어두우면 연못도 어두워진다. 밝아야 그림자가 비치는 법이고 어두우면 그림자는 사라지게 마련이다. 자연이 사물과 더불어 다툼이 없다. 조수가 나면 고기는 간다. 오는 것은 잡고 가는 놈은 쫓지 않는다. 이 또한 즐거움에 이바지할 만하다. 천지간에 의지할 곳이 없이 외롭게 서 있는 자가 마음 붙여 살아갈 곳은 글과 붓이 있을 뿐이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바쁜 삶 속에서 잠시 쉬어가며 여유를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세상을 살면서 나를 만나는 시간만큼 소중한 시간도 없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소홀히 한다면 삶의 중간중간에 마주치는 공허함과 상실감이 나를 무척이나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을 즐기지 않으면 풍요 속의 빈곤에서 오는 상실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행복과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남겨진 시간 속에서 오는 공허함을 느끼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며 종종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외로움을 즐기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있어서 오는 상대적 행복이 아니라 나 혼자서 행복할 수 있는 절대적 행복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쁨은 먼데 딴 데 있지 않다. 즐거움은 코앞 발밑에 있다. 그것을 찾아라. 매일 웃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세상이 나를 향해 웃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사소한 것으로도 포복절도를 하며 웃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웃을 일이 줄어듭니다. 세상이 삭막해서일까요? 사는 것이 힘들어서일까요? 걱정이 많아서일까요? 일이 힘들어서일까요? 일부러라도 웃으면 실제 웃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각박한 세상이라도 이 세상엔 좋은 사람도 참으로 많고 웃을 일도 참으로 많습니다. 당신의 매일이 늘 웃음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행복을 기다리지 말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웃음을 기다리지 말고 웃음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앞으로의 삶을 위한 여정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간임을 느낍니다. 그 고요함 속에 나를 발견하는 여행을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이라는 광야길에서 인생 나침반을 재점검하고 내 자신을 갈고 닦아 좋은 것을 만나며 행복을 만들어가고 웃음을 만들어가며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더 빛나고 멋지게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